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는 비가 계속 내려서 좀 우울한 날씨였는데, 네, 오늘은 좀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월요일에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1일 차트 종가가 9,000달러 밑을 밑돌시 이제 7,1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내용만 봐도 참 우울해지죠. 7,100달러까지 하락한다는 거, 비트코인 터미너스가 이렇게 높은 이때 비트코인이 7,1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아마 무사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 9,200달러 이상에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더욱더 많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12,0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는 2018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2019년 반등전 주요 핵심 지표였던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며 코인 매트릭스 고유 주소의 30일 평균은 작년 고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이제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용 확대에 따라 12,734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당분간 8,500에서 15,500달러까지 이제 보합 흐름을 나타낼 건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이제 호황기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알트코인이 단기 강세를 보였었죠. 이것이 이더리움의 강세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중 상승폭 탑10이 뭐 VT 그리고 스텔라, 에이다, 뭐 알고랜드 등등 링크, BSV, 아톰, XRP, CRO, ETC 등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1.13%에 그친 데 비해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알트코인의 모멘텀 증가가 지난 3월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1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기관과 소매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5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한 후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또 이제 이더리움이 지난 4개월간 90달러에서 241달러로 270% 가까이 오르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대급 변모를 꿈꾸고 있죠. 그리고 POW에서 POS로의 역대급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뒤에 이더리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낸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단기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대신에 알트코인 투자는 위험한 행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짱이다 이 말인 것이겠죠.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윌리엄스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사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큰 추세를 놓칠 수 있는 거다. 단기 투자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BTC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추세에 대한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짱이다. 비트코인만 짱이다. 다른 알트코인들 말 그대로 잡코인이다. 투자하지 마라. 비트코인이 짱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이 대장주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성숙함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정말 쓸데없는 알트코인 말고 알짜배기 알트코인들이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은 코인들이 주력으로 성장하는 이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각각의 알트코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죠.
네, 그러면서 CNBC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월가의 대형 투자자가 유입이 된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호재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CNBC 애널리스트이자 이제 트레이더가 월가 대형 투자자들의 유입은 비트코인의 대형 호재라며 암호화폐 시장은 금이나 주식 시장에 비해 보완할 점이 많다. 다만 최근 전통 투자 기관 비트코인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주류 시장으로의 성장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스텔라, 라이트코인 등을 거래하고 있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 중 디지털 자산 비중은 5에서 10% 사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스트리트뿐만 아니고 지금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그리고 본인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고객들의 자금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주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명백한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제도권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제도권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때쯤이면 더욱더 성장해 있는 시장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G20에서는 사실상 디지털 통화 허용 방향으로 조정한다. 10월 중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디지털 통화, CBDC, 암호화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이죠. 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0이죠.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에서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 디지털 통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11일 일본 교토통신이 여러 G20 관계자의 증언으로서 알렸는데요. 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리브라, 리브라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견제해 왔지만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도입 계획이 CBDC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입 계획이 본격화해 온 것으로 방침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운용 개시에 따라서 미국도 검토를 시작해 G20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CBDC, 디지털 통화,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이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암호화폐 시장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20년 G20은 이제 10월 15일에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11월 20에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재무장관 회의 G20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 등 국제적인 규제 논의는 10월에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시그널들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CBDC 디지털 통화 그의 전신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대명사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초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암호화폐의 역대급 이벤트였죠. 반감기가 지나고 역사적으로만 그래프만 봤을 때 그대로 흘러간다면 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에 제도권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새로운 ATH죠. 이제 신고점을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기사 제목 자체도 이더리움 초보자도 알기 쉬운 통화의 구조 설명과 향후 미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미래라는 것은 2.0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스테이킹에 관한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더리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 블록체인 상의 네이티브 통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의 자동 집행을 행하기 위한 수수료, 가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ERC20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토큰의 발행을 쉽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만든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 업데이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발행 용도는 다음과 같다. 거래 수수료의 지불 용도, 스마트 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수수료 용도, 세 번째로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개요라고 합니다. 이거 크게 궁금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넘어가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스테이킹에 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32 이더리움 현재 가격으로 약 900만 원 정도를 스테이킹함으로써 연간 14.2%의 이율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2.0 업데이트에서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이 2.0 업데이트 시 스테이킹에 관한 유무 그리고 이 이율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더리움으로 노후 보장 준비, 자금 준비 요런 컨텐츠도 업데이트 될 만큼 굉장히 크나큰 이슈인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큰 반향을 일으킬 이벤트로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2.0 업데이트가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참 아쉽기 그지 없는데요. 하지만 XRP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XRP의 트위터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의 비트인포 차트에 의하면 9일에 XRP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트윗이 29,143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준은 2018년 이후 데이터 집계 기간 중 하루 만에 역대 최고 기록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같은 날의 트윗량도 각각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높았던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트위터 수 중에 XRP가 가장 높았던 것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트위터 수의 급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 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격 상승에 수반한 이른바 XRP ARM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나 팬의 단순한 증가나 미 리플사의 인터뷰에서 동사의 제휴처인 하나인 엊그제쯤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원페이 FX가 CTO에 출연해서 당초 6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동앱의 이용 가능한 지역의 모든 유로권에까지 확대하겠다 말한 것도 커뮤니티의 활성화의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며칠 전 한 3일 정도 크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좀 회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매 영상에서 언급하다시피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내 발까지 꼬이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참 안타까운데, 매일같이 나오는 XRP의 호재처럼 이게 쌓였던 것들이 한 방에 폭발해서 로켓처럼 날아가 정말 투더문 달나라까지 가는 날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41포인트로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41포인트를 기록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7월이 중순까지 되게 되는데 아직 5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7월 이제 중순이 거의 이제 다가왔죠. 7월 말쯤에는 그래도 한 60, 70 정도로 해서 8월 달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그리고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그리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1% 상승하며 1100만원대, 2위에 이더리움이 0.53% 하락하며 28만 6천원대, 3위 테더 환율이죠. 1203원, 4위에 XRP 0.47% 하락하며 239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 중에 지금 시가총액
9위에 안착해 있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 같은 경우는 4.84%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